올해 3월 새벽, 중동의 어두운 하늘 위로 드론 2대가 조용히 날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 하나의 군사 충돌 뉴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공개된 목표물을 보고 전 세계 금융시장과 빅테크 업계는 완전히 다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향한 곳은 전투기 경납고도 아니었고 미사일 기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서버 시설 2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바레인에 있던 일부 서버까지 연쇄적으로 다운되면서 중동 주요 은행 앱이 동시에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멈췄고 물류 시스템이 꼬였고 배달 플랫폼까지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석유만이 아니라 서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 전쟁에서는 공항을 장악하고 발전소를 끊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버 한 동이 무너지면 금융이 멈추고 유통이 멈추고 기업의 AI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버립니다. 전투기 한 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마비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될 정도라면 AI 인프라는 이미 국가 경제와 기업 시스템의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채팅 몇 번 해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부터 물류 경로 계산,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국가 안보 시스템까지 이미 세상의 핵심 구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지금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은 단순히 새로운 칩 몇 개를 발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돈을 벌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미래 지도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젠슨 황은 늘 말보다 먼저 돈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광통신 기업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생태계 전체에 자금을 흘려보낸 뒤 나중에 키노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실제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산업 재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AI 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정점을 찍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걸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AI 산업의 핵심은 GPU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GPU가 얼마나 더 팔릴까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이 시장에 던진 진짜 메시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AI 산업의 병목은 GPU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장 초창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단순했습니다. GPU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어도 칩이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가격이 폭등했고 기업들은 몇 개월씩 대기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GPU 공급이 조금씩 안정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부족입니다.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줄 메모리가 없으면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AI 시대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또 한 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GPU도 있고 HBM도 있는데 정작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체가 거대한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GPU는 수천 마력짜리 페라리 엔진입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좁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차는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 AI 인프라가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칩과 칩 사이에서 오가는 데이터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버 한 대 안에서 해결되던 계산이 이제는 수천 개 GPU가 동시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PT 같은 초거대 모델 하나를 돌리려면 GPU끼리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존 구리 케이블 기반 네트워크로는 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병목이 계산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 속도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지금 AI 업계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광통신입니다. 전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통신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전송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고 발열 문제까지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코패키지드 옵틱스 같은 기술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학 부품 자체를 칩 바로 옆에 붙여버리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이동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AI 서버 전체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GPU를 만드는 기업이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기업들이 새로운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슨 황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키노트에서 블랙웰과 차세대 칩 이야기만 들었지만 정작 젠슨은 훨씬 이전부터 광통신 기업들에 조용히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다음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지금 광학기술에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이 공개한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비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새로운 AI 칩이 나왔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I를 운영하는 비용, 특히 추론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지금 AI 산업이 겉으로는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업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챗봇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막대한 GPU 전력 비용이 들어가고 이미지 생성 AI를 돌릴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전기가 소비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젠슨 황이 직접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은 단순히 연산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토큰 하나를 생성하는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추론 성능은 훨씬 빨라지는데 운영 비용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산업의 진짜 폭발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가격 혁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똑같았습니다. 초창기 인터넷은 속도도 느렸고 사용 요금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부 기업과 전문가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광 케이블이 깔리고 데이터 비용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사용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인터넷은 일부 기술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AI도 지금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AI를 도입하려면 빅테크 수준의 자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론 비용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스타트업도 AI를 붙일 수 있고 일반 제조업체도 AI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고 심지어 중소형 기업들까지 AI 비서를 운영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시장 자체가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노리는 건 여기입니다. 단순히 비싼 GPU 몇 개 더 파는 것이 아니라 AI를 전기처럼 누구나 쓰는 인프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를 만든 기업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AI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산업도 반도체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경쟁에서 비용 경쟁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이미 그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TC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 강한 AI가 아니라 더 저렴한 AI였던 겁니다. 그리고 AI가 진짜로 폭발하는 순간은 성능이 좋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용 비용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시장에 던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GTC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키노트 마지막에 등장한 로봇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순한 기계 몇 대가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메르세데스 벤츠, 캐터필러 같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AI가 이제 모니터 안에서만 움직이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챗봇이었습니다.
검색을 대신해주고 글을 써주고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디지털 비서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보여준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I를 화면 속 소프트웨어에서 꺼내 현실 세계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AI가 이제 실제 공장에서 움직이고 실제 로봇을 제어하고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함께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 전시용 장난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장에서 사람 대신 부품을 옮기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자동화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동화와 AI 기반 로보틱스의 가장 큰 차이는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과거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할 수 있었지만 AI가 들어가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즉, 로봇이 점점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동차에 센서 몇 개 붙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차량 자체가 움직이는 AI 서버가 되는 과정입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보행자 움직임을 분석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도 AI 인프라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공급업체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 역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는 AI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물건을 분류하고 운반하고 재고를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수십만 대 수준의 물류 로봇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 제조업체들도 AI 자동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야망이 드러납니다. 젠슨 황은 단순히 AI 칩을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AI가 움직이는 모든 하드웨어 위에 엔비디아 플랫폼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장 로봇이든 자율주행 자동차든 산업용 장비든 결국 AI 연산이 필요한 모든 기계 안에 엔비디아 생태계를 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존재가 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 시장의 다음 성장 국면은 더 이상 챗봇 경쟁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같은 현실 산업 전체가 AI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AI의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한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현실 세계 전체를 AI로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 산업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이렇게까지 광통신과 로보틱스와 데이터 센터 전체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GPU 회사라면 좋은 칩만 계속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젠슨 황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미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AI 시대 전체 생태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황은 AI 산업 구조를 5층짜리 케이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칩이 있습니다. GPU와 AI 가속기 같은 연산 장치들이죠. 그 위에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AI 플랫폼과 모델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챗봇, 영상 생성,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물처럼 층층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위층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떤 AI 앱이 뜰까? 어떤 챗봇이 시장을 장악할까? 누가 다음 챗GPT가 될까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오든 결국 아래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과거 골드러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금광에서 실제로 금을 캔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삽을 팔고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죠. 누가 금을 발견하든 상관없이 광부들은 반드시 장비를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정확히 그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챗GPT가 계속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AI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이나 중동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AI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서비스가 승리하든 결국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AI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길목마다 엔비디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CUDA 생태계로 개발자들을 묶어두고 있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AI 서버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연결하면서 AI 산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반드시 최고의 AI 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AI 생태계 전체의 필수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유행이 바뀔 수 있지만 인프라는 쉽게 교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젠슨 황이 집중하는 건 단기적인 AI 유행이 아닙니다. 그는 AI 산업 전체의 수도관과 전력망과 고속도로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GPU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 제국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챗GPT가 이기든 다른 AI가 이기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순간 결국 돈은 다시 엔비디아 생태계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젠슨 황은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그의 말보다 돈의 흐름 안에 더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GTC 키노트에서 나온 발표만 바라보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그보다 먼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엔비디아와 젠슨 황의 투자 흐름을 추적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AI 칩 회사에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AI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들에 하나씩 자금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업은 시놉시스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상 절대 권력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반도체 설계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GPU나 AI 칩을 떠올릴 때는 완성된 칩만 생각하지만 그 칩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설계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EDA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세계의 CAD 프로그램 같은 존재죠. 현재 이 시장은 사실상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두 회사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점유율을 합치면 시장 대부분이 설명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EDA 산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검증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이라 신규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AI 칩이 복잡해질수록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수와 연결 구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AI 칩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엔비디아든 AMD든 삼성전자든 모두 더 강력한 EDA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AI 도시를 건설하려면 먼저 설계도를 그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설 회사가 있어도 설계도가 없으면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설계도를 그려주는 기업이 시놉시스입니다. 젠슨 황이 가장 먼저 이 영역에 투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시대가 커질수록 반도체 설계 자체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이 바로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AI 산업의 병목은 계산 능력에서 데이터 이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GPU 성능은 계속 올라가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 공간이 아니라 초고속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과거 데이터 전송은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전자, 즉 일렉트론을 움직여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기존 전기 기반 연결만으로는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전체가 전자에서 광자,
즉 빛 기반 전송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이용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고 발열과 전력 소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광학 네트워크가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루멘텀과 코이어런트는 바로 이 광학 부품 분야 핵심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초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회사들인 셈입니다. 과거 GPU가 AI 산업의 핵심 삽이었다면 이제 광통신은 AI 데이터를 움직이는 도로 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네비우스입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처럼 범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AI 전용 인프라를 중심으로 설계된 클라우드 기업에 가깝습니다. 즉,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업이 중요해졌냐면 지금 AI 시장에서는 GPU 자체보다 GPU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수천억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AI 전용 클라우드를 빌려 써야 하는데 여기서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메타가 대규모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산업은 지금 하나의 거대한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그 인프라를 임대해 AI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결국 돈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GPU 판매량만 늘어나는 회사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서 돈이 흐르는 수도관 자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생태계 안의 자본 흐름은 계속 엔비디아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AI 생태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절대 빼놓고 볼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삼성전자를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바라봤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고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주가가 흔들리는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의 위치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이 직접 언급했던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한 AI 추론 전용 칩 기업 그록의 LPU가 삼성전자의 사나노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외주 생산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AI 시대 핵심 칩 생산 체인 안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산업은 단순히 GPU 몇 개 잘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전력 효율, 발열 제어까지 모두 연결되는 거대한 첨단 제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 CPU나 모바일 칩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생산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즉 앞으로는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고성능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까지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와 AI 가속기 생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I 생태계 바깥에 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록 LPU 생산처럼 AI 특화 칩 제조 영역에 삼성전자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삼성을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공급망 안의 핵심 제조 노드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GPU를 설계하는 기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칩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생산 기지 역시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AI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는 바로 그 역할을 조금씩 확보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은 TSMC가 AI 파운드리 분야에서 훨씬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AI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결국 생산 능력을 분산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AI 시대 전체 공급망 안에서 칩 생산과 메모리, 첨단 제조를 동시에 연결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산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먹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 GPU를 채워넣고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결국 AI 인프라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캐펙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은 훨씬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빠르게 늘리고 GPU를 더 많이 구매하고 AI 인프라 투자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고 기업들은 자본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AI 산업도 금리라는 유동성의 영향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FOMC와 연준의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금리가 몇 %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최소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성장주와 AI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 기대가 높은 산업일수록 할인율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비둘기파 신호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순간 지금까지 눌려있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AI 서버 증설, 광통신 인프라 구축까지 전체 생태계가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적인 경로입니다. 즉 경제는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AI 투자를 다시 자극할 정도의 완만한 금리 인하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금리를 몇 번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첫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시장은 그걸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의 출발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큰 산업 중 하나가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결국 지금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AI 생태계는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자본의 흐름까지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AI가 좋다는 이야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기업이 실제 현금을 확보하고 어떤 기업이 자본 조달 능력을 유지하고 어떤 기업이 인프라 확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와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던 장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뉴스는 단순한 지정학 리스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건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AI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또 한때는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인터넷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AI 역시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논란도 나올 수 있고, 금리 충격도 나올 수 있고, 일부 기업들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세상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흐름 자체는 되돌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AI 인프라는 점점 전기와 비슷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 시대의 새로운 석유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세계 경제는 AI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뀔 수 있습니다. FED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세상이 다시 AI 이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금 엔비디아는 자신만의 AI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AI 광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어떤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